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기본형, 그리고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 순서로 배울 겁니다. 자, 기본형과 표준형은 평행이동 관계라고 했죠. 평행이동. 예. 그리고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 이렇게 변환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 개념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형을 먼저 할게요. 기본형은 이 순서를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거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로그 함수니까 로그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y는 로그라고 했을 때 밑은 있어야 될 거고 진수 쪽에 x가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1차식 bx를 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로그 ax 더하기 로그 a의 b라서 상수가 더 더해져 버리죠. 그래서 b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b가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누구만 쓰면 되느냐? x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x 됐나요? 얘가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왜 기본형이 이건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로그 a의 x 얘를 우리는 앞으로 기본형이라고 부를게요. 로그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교과서의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의에 따라서 기본형을 찾았으면 교과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게요. 그럼 역함수 구하는 순서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첫 번째 y 자리에는 x를, x 자리에는 y를 대입합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x는 로그 a의 y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y는 fx다의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로그가 없어져야 될 테니까 로그가 없어지면 지수로그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바꾸면 y는 a의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함수가 보이죠?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가 되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뭘 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라는 건데, 자, 역함수는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y는 x의 대칭이죠. 그래서 이 대칭성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뒷장입니다. 네. 근데 지수함수가 두 종류죠, 크게. 지수함수도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밑이 0과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걔네들을 각각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킬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y는 x에 대해 접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얘가 이거를 접으면 요거다 나오는 거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함수의 핵심도 점근선이었죠. 그래서 로그 함수도 여러분들이 그릴 때 항상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럼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x축이었다면 얘를 접어보세요. y는 x를 기준으로 접으면 여기로 가겠죠. 접게 되면. 그래서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x축이었다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 됩니다. 그림을 보더라도 y축의 오른쪽에만 나와 있죠. y축의 오른쪽에만 나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점근선이 y축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으면 0과 1 사이면 이렇게 감소함수가 돼요.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정의역은 이거 항상 우리가 먼저 나오죠. 정의역은 약의 실수 전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 가지 방법인데, 위에 있던 그래프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돼요. 그래프가 y축의 오른쪽만 나타나죠. 맞나요? 그 얘기는 x가 y축의 오른쪽, 즉 0보다 큰 수만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반대로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죠. 요 원리를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원래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였죠. 그래서 역함수인 로그함수의 정의역이 양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진수 조건으로 봐도 돼요. 즉 진수에는 양수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x에는 0보다 큰 수만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치역을 찾았는데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네요. 요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아니면 그래프를 잘 보시면 그래프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계속 위로 갈 겁니다. 모든 실수값 다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얘기했네요.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이거는 지수함수랑 일치하죠. 세 번째,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표준형에서는 a 값에 관계없이, 즉 진수가 1이 되면 a가 어떤 값이 오더라도 0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하세요. 그리고 y축은 x는 0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x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뒤에 이제 표준형과 이어지면 x축 평행이동의 영향만 받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밑에 참고에 나와 있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분의 1이니까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x가 y죠. 그럼 이게 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고 이 마이너스는 y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y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둘의 관계, x축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기본형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보시면은 다음 장 예제를 갖고 할까요? 예제가 없네. 자, 밑에 있네요.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 y는 로그 2의 x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점 지나겠죠, 똑같이. 그리고 1,2 지나겠죠. 2,4 지나겠죠. 여기는 2분의 1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까만색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y는 x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들을 각각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회색의 그래프는 요 점은 요 점으로 갈 거고 정수인 점들 찾을게요. 1,3이었으니까 그게 3,1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되나요? 이게 그러면 역함수니까 y는 로그 3의 x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다른 걸 하나 더 그릴게요. y는 2의 x도 역함수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점, 이 점은 여기로 올 거고 요 점은 여기로 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웠죠. 이번에는 밑이 클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성질을 언급을 하게 되면 밑이 a가 1보다 클 때는 밑이 클수록 똑같네요. 근데 y축이 아닌 x축에 가까워진다. 축도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반대라는 거 알겠죠? 밑이 0과 1 사이에서는 밑이 반대로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까지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밑이 다른 두 개를 그려야 될 때는 저 사실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3번에 2번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준형. 표준형은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거예요. 즉 y는 로그 a에 x가 있다면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세요. 그러면 y는 로그 a에 x-p 플러스 q가 되죠. 이게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진수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입니다. 개수가 반드시 1로 만들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야 기본형이 뭐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밑을 사용해서 로그 a의 x가 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4번에 1번을 먼저 볼까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고 여기가 운 좋게 1이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형은 누가 되느냐? 그냥 y는 로그 3분의 1의 x 밑 그대로 두면 돼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근선이 y축이었으니까 위아래는 별로 모르겠죠. 이해되나요? 위아래 이동은 상관없고 그러면 x축 좌우 이동은 바뀌겠죠. 그래서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아서 정근선은 우선 여기가 될 겁니다. 이 정근선을 x는 마이너스 1을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 밑이 3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수점들을 좀 바꿔볼게요. 요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가 되겠죠. 두 번째 나오는 정수점 요점은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요점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1번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라는 건데 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파란색의 이 부분과 여기 형광펜으로 칠했을 때 이 부분의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물론 더 가야 되겠죠. 네. 왜냐? 이게 그대로 이 점이 그대로 이 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파란색 그래프가 똑같은 공률을 똑같은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요 문제입니다. 10번 같은 문제 10번 같은 문제를 적당히 잘라 붙여서 사각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은 못 구해요. 넓이를 그렇게 잘라 붙여서 푸는 문제인데 그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래프의 모양이나 이게 그대로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럼 표준형으로 왔으니까 모든 성질은 평행이동하면 되는데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정근선이라고 했으니까 정근선을 어떻게 찾을 거냐? 정근선은 얘를 보고 찾으면 돼요. 이거. 그래서 저는 평행이동을 생각해도 되지만 즉 x축으로 p만큼을 바로 봐도 되지만 안 보이면 x-p가 0이다 라는 식을 세워서 x는 p라는 정근선을 찾으면 됩니다. 혹은 진수를 0으로 만드는 게 정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근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역을 찾으라고 할 때도 진수 조건 쓰세요. x-p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x가 p가 정의역이 될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진 전부 잘 평행이동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형. 그럼 일반형은 전부 다 표준형으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환할 거냐? 그냥 핵심은 요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도록 진수의 개수, 진수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 되도록. 됐나요? 그래서 한 형태인 요런 형태 한번 볼까요? 로그 a에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다면 로그 a에 b로 묶어주세요. x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는 로그 더하기니까 로그 a에 x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로그 a에 b 더하기 d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의 상수로 보면 되죠. 그러면 다시 표준형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기본형이 로그 a의 x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로그 a의 b 더하기 d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배우는지 조금은 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